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각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자카르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유엔 안보회의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직후 긴급 회동이 잡혔는데 이날 회담도 지난 12일 북한이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만큼 북한 핵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세계에 미칠 영향을 인권 보호라는 관점으로 조명하고 AI 시대를 살아갈 국제사회가 지킬 약속과 원칙을 정해놓은 첫 결의안이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의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축이 돼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 등이 핵심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이 되줬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것과 같은 명칭의 결의안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내용을 보강한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작성하고 논의를 가담는 데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향해 독국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리고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내가 그라면 먹는 것을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고진의 신병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안다며 우린 그가 어디 있는지, 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는가, 나도 모른다라며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세부 수입 내역에 따르면 그는 퇴임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주최한 두 차례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서밋 2022 앤드 리더십 컨퍼런스 사전 녹화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비핵화는 북한의 최대한의 위험이 아니며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녹화 강연에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나의 가장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수정 내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 수입을 비롯해 해외 단체 강연료 등을 포함해 12억 달러 상당 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밝혔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DA의 결정에 따라 HRA 파마의 모회사 페리고는 다음 주에 오필의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의 10대 여성이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분유에 펜타닐을 섞여 먹여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CBS 뉴스는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17세 여성 A씨를 과실치사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달 26일 펜타닐을 넣은 분유를 아기에 먹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펜타닐이 코카인인 줄 알았다며 피곤하고 낮잠을 자고 싶어 아기를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숨진 아기는 맥박이 뛰지 않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잭슨빌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이었고 검시관은 아기의 몸속에서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소량의 복용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지아 주민 중 10만 명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600명이 자격을 상실했는데 6월에는 그 수가 더 급등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올 봄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왔으며 2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중 6만 4천 명은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고 5만 7천 명은 보류 중인 상태로 차후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9만 6천 명의 조지아 주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가입을 하는 등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서입니다. 팬데믹 동안 재자격 요건이 3년 동안 중단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이 급증했고 조지아주는 280만 명의 수혜자에게 재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돼 많은 조지아 주민들은 이 같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취소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틀째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한국 시각 14일 충남 논산에서 일가 친척 4명이 토사에 매몰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전국에 최대 4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중호우보다 훨씬 거센 비가 떨어질 때가 있겠으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